5월 17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먼 봄에 폭우가 내리는지요. 나라 꼴이 하도 개판이니까 다 그냥 폭우 속에 씻겨 내려가라고 폭우가 내리고 맥스 썬든가 하는 이 한미 공군 훈련 때문에 북한이 시비를 걸어서 고위급 회담을 자기들이 제안해놓고 15시간도 안 돼서 날려버렸는데요. 어제 이 썬더, 천둥과 벼락이 굉장히 쳤습니다. 아마 죄지은 사람한테 그러다가 제명대로 못 산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뉴스 브리핑 별별 특강 제15강 강의가 있었고요. 그 강의에 비도 오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케이크도 준비해 주시고 해서 1억 조회 돌파했다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어제 찍은 사진들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회원분들께서 또 많은 시청자들께서 협조해 준 덕분에 편도 하나 제대로 없이 중간에서 여기저기 얻어터지면서 그래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나름대로 얄팍한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보잘것없는 뉴스 브리핑을 많이 애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내일 오후에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대선 때도 어떤 분이 유력 대선 후보 한 분이 뉴스 브리핑에 녹화를 하겠다 해서 휴일에 준비를 했더니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황당했지만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내일 출연하는데요. 자, 박원순, 안철수 후보가 왜 나는 안 지켜주냐 이렇게 말한다면 출연을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개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광역단체장 이상의 후보가 뉴스 브리핑에 출연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연하셨을 때 제가 그 광역단체장에 출마했다고 적당히 맞춰가면서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언론인데요. 이 출연하시면 나름대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열려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출연을 희망하면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언론에서 하는 의례적인 인터뷰는 가급적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제 북한의 김계관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요하지 말라고 성명을 내면서 이러다가는 미북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김계관 지금 외무성의 1부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자면 차관급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외무성의 1부상 정도를 지내는 사람이 지금 성명을 넣어서 이 미국을 보고 볼턴식의 비핵화, 즉 리비아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해서 미국으로 다 드러내라는 압박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자꾸 할 때는 미북 회담도 재고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김계관 이전은 이 북한 내부에 대외적인 협상의 북측 대표로 주로 전담을 했습니다. 특히 미북 회담이나 사자회담 이런 부분에서 북측 대표로 잔뼈가 굵은 기술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권의 총애를 받아서 거대한 실권을 쥔 사람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미국을 전담하고 국제관계 이 회의를 전담하면서 비핵화 국면에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접촉을, 대외 접촉을 담당해온 전문,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미국 상대 전문 일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친구입니다. 자, 이런 친구가 대미담화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대미담화라면 북한에서 이수용 외상 정도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북한의 김영철 정도가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김계관을 시켜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부분이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해서는 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놓고 걷어차버렸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는 지금 김계관이 나서서 비핵화를 압박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대가로 뭐 해주는 거는 지금 말한 게 있냐 체제 보장을 그러면서 얼음장을 놨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조지고 미국 조지고 하루에 연타로 양쪽을 조졌는데요. 처음에 한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 했을 때 볼턴의 이 대북 압박에 대해서 불쾌해서 저럴 거다 했는데 곧바로 김계관이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미국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계관은 한 말들을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선 핵 포기 후 보상 방식을 주장하면서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이 그냥 북한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CVID라거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같은 주장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다. 볼턴 같은 자들 때문에 조미관계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볼턴의 CVID와 그리고 리비아식 비핵화 생화학무기 폐기 등에 대해 북한이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은 지금 폼페이오를 2번을 만났습니다. 4월 초에 한 번 만나고요. 5월 초에 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하고 2번을 만나서 미북 회담이 이상이 없다.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한 트럼프의 말은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한 겁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가장 트럼프의 신복이고 CIA 국장을 하고 지금 국무장관을 하면 그야말로 트럼프의 2인자가 폼페이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펜스가 부통령이지만은 펜스보다 폼페이오가 훨씬 실권이 있지요. 그럼 폼페이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2번이나 4월 초, 5월 초에 회담을 하고 왔는데 지금 느닷없이 이 대목에 와서 무슨 이런 소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간에 미북 간에 합의된 걸로 보이는 2020년까지의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적 단계적 보상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위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북 간의 무역 대표부나 수교를 위한 노력 불가침 협정 같은 이야기들이나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의 해제 단계적 해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은 뭐라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북한하고 미국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면서 6월 12일로 싱가포르로 일시 장소까지 정해서 전 세계에 회담을 발표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결국은요. 제가 볼 때 앞에 나온 이야기들이 합의가 안 된 게 아닙니다. 합의를 해놓고 그런데 그 합의는 듬성듬성한 합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 내용에서 세부 디테일 부분을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북한 자기들이 주도하면서 비핵화라는 과정을 끌고 가 보면서 실제로는 비핵화하는 것보다는 그냥 핵의 양을 줄이고 ICBM 정도를 폐기하고
미국은 그런 줄 알면서도 묵인하면서 돈을 좀 챙겨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볼턴이라는 자가 계속 꼼꼼하게 별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폼페이오, 트럼프의 오른팔하고는 합의를 봤는데 볼턴이라는 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국에 또 트럼프를 추종하는, 맹종하는 자들은 이래 말할 겁니다. 그것도 트럼프의 전략이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트럼프의 전략 같으면 북한하고의 폼페이오가 만나러 가서 그렇게 해야죠. 회담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볼턴이 죄를 뿌리는 것도 전략입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놓으니까 어제 뭐라 했습니까? 리비아식 핵 폐기가 백악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백악관에서 해명하는데 급급했어요. 그 왜 해명을 합니까? 전략이면? 그래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트럼프를 맹종하지 마라. 6월 12일까지 트럼프를 대한민국의 애국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농객이나 입장이라면 과감하게 물고 뜯고 비판하고 그런 것들이 미국에 점점 알려지도록 해서 트럼프가 이거 손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도록 만들어야지. 솔직히 대한민국에 무슨 트럼프하고 전화 한 통으로 통하고 트럼프하고 무슨 큰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옹호해야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수층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면 몰수 딱 하고 당신은 북한하고 적당히 협상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야죠. 누가 뭐라든 간에 저는 6월 12일까지 계속 협박할 겁니다. 아니 압박할 겁니다. 트럼프가 뭐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별 신경을 쓰겠습니까마는 제 방송도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싱크탱크나 행정부 관련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이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을 좋아하고 동맹으로서 한국이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은 얄팍한 장사꾼적인 기질을 가지고 우방의 안위를 적당히 자신의 정치적 업적이나 상을 위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면 그런 작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미국에는요. 미국이란 나라가 위대한 것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떠한 권력이 나라의 분위기를 선동하면서 끌고 가고 언론이 선동하면서 끌고 가더라도 양심에 의해서 곧바로 이것이 정의가 아니다.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것이 국가 간에 해야 될 이 노릇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브레이크를 걸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시스템적으로 제동을 걸고 또 언론이 방향을 잡아서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뭘 해먹으려고 하다가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안에서 상호 견제도 확실하고 국가 시스템 밖에 있어서 언론, 싱크탱크, 시민단체 등도 제동을 거는 시스템이 확고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함부로 잘못 다루다가는 뜨거워하고 이렇게 크게 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자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이것을 다룸으로써 12일 전에 트럼프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해야지 다 북한하고 붙어먹고 합의 발표하고 끝난 다음에 뒤늦게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 흔들어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강한 비판을 트럼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계관은 핵개발 초기 단계였던 리비아를 핵 보유국인 우리와 대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아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요. 핵 초기에 리비아를 그렇게 했다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는 더욱 강하게 리비아식으로 해야 되는 게 정말로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당연한 입장인데 이 자들은 뻔뻔하게 리비아는 핵을 만들지도 않고 핵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지만은 우리는
핵을 다 만들어 놔서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핵 군축 협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지 핵 폐기 협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수차례 이야기했던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비핵화가 선대의 유운이다. 체제 보장만 해주면 핵 포기하겠다라는 말이 전부 뻥이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말 듣고 더 이상 북한하고 비핵화 회담을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트럼프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김계관은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핵 폐기를 전제로 경제 지원을 언급한 폼페이오에 대해서도 불만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어제 제가 폼페이오가 북한 주민들을 고기 먹게 해주겠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폼페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좀 환멸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적어도 국무장관쯤 갔다면 자신들이 협상에 들어가는 나라 주민들한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은 안 써야 되죠. 북한의 작자들이 이 말 듣고 기분이 더럽게 나빴을 거다라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북한을 엄청나게 싫어하지만은 폼페이오의 그 말을 들으면서요. 마치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경멸을 담은 백인의 시각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김정은이 잘하고 있어요. 협상 깨기 바래요. 이런 치사하고 지저분한 협상에 하지 말고 핵 보유하겠다고 한번 버텨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당신들이 굶어 죽어도 자존심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으로 뒷거래해서 돈 좀 챙겨보고 핵은 포기 안 하려고 사기로 접근했다가 지금 이 사기술을 통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조야에서 압박이 진전되니까 북한이 기분이 나빴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미 하원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국방수권 법안에 넣어가지고 제재를 해버린 부분이 제일 북한이 다급하게 지금 미국을 비난하면서 입장을 돌리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무엇 때문에 체제 보장을 이야기하는가? 체제 보장의 다른 이름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와 미북수교입니다. 그거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협상해서 자기 입으로는 주한미군 철수 안 하지만은 중국이나 친북들 동원해서 어쨌든 평화체제까지 몰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고 그때쯤 되면 나서서 이제 주한미군을 철수를 시키는 쪽으로 북한이 직접 뛰어들 건데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가만히 보니 트럼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트럼프 주변이 다 하네. 자,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을 볼턴이 세우니까 일방적인 강요라고 맞받아친 북한, 이렇게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면은 맞는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볼턴 같은 사람은 트럼프가 뭐라고 해도 폼페이오가 뭐라고 해도 또 꾸역꾸역 그냥 자기의 기준을 언론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하고 짜고 하는 거라고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기 미국으로 다 드러내고 ICBM 생화학 무기 폐기를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은 맞으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니 조용히 해. 그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폼페이오가 북한에 말했던 조건, 이 사람은 처음에는 뭐 CVID가 아니라 PVID 이야기하다가 북한 가서 그냥 적당히 협상해와가 해피했는데 또 볼턴이 모른 척하고 꾸역꾸역 이런 조건을 들이밀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자회담, 사자회담, 미북회담 등에 나와가지고 북한 최고의 살라미 전술의 대가, 즉 살라미라는 이런 스페인 가면 노는, 이탈리아 가면 노는 소세지 있죠. 그거 짜고요. 딱딱한 거. 그 얇게 썰어가지고 피자 위에, 빵 위에 올려서 먹지 않습니까? 그 소세지처럼 북한이 10걸음에 갈 일을 1000걸음, 10,000걸음에 가도록 쪼개는 김계관이가 이제 내가 등장을 해서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소세지를 잘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런 이 김계관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미북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했어요. 자, 이렇게 침묵을 했다라는 말은 트럼프가 자신이 이런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비판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비판을 하면 회담이 깨질 거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저녁에 폭스 뉴스에 나와서 미북 회담 성사는 여전히 희망적이다. 우리는 계속 그쪽으로 갈 것이고 힘든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담 날짜는 잡아놓고 이제 계속 양쪽이 티격태격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고, 이 실랑이 결과 6월 12일 회담이 깨질 가능성도 지금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졌다고 해서 회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상투적으로 쓰는 살라미 전략의 하나로 보면 6월 12일 회담을 일단은 깨버리고 다시 날을 잡으면서 폼페이오를 한번 더 들어오라, 이런 방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자존심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건데요. 솔직히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제 김계관의 말을 듣고 저 반쯤 맛이 간 놈이네, 김정은이가 저 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담을 하는 것을 재고하겠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군추가로 회담 나오는 게 아니라 핵을 완전히 할딱 벗으러 놓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자 한다, 딱 이렇게 말 한마디예요. 그럼 북한 놈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다시 노망난 늙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회담은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입을 그렇게 못 참고 손가락을 그렇게 못 참는 트럼프가 어제 미북 회담 할 것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말에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회담이 하고 싶어 죽는 거예요. 회담은 그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은과 시진핑은 제가 볼 땐 서로 짜고요. 이번에 미국, 북한이 잘 되면 남북미 3자가 하고 중국이 마치 종전선언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지금 한국 보고 지금 어제 고위급 회담을 제끼면서 뭘 암시를 했습니까? 이 막선더 이 한미 공동훈련, 공중 공동훈련을 이렇게 핑계 삼는 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한국이 알아서 B-52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했고 미국도 그걸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국 땅에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안 들이겠다. 그리고 한미 합동훈련도 점점 못하는 방향으로 틀어가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군 철수를 도모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보인 겁니다. 이자들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쯤에 100%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국하고 북한이 아주 그냥 물밑에서 짜고 회담이 이렇게 잡히기 전에는 북한이 중국을 소외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남북미 3자 회담을 가고 어쩌고 하다가 딱 회담이 잡히기 직전에 시진핑을 만나고 와서는 이제는 중국이 바라는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한미훈련이나 전략자산의 문제, 이건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장 원하는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나라가 찰떡궁합으로 의견이 똑같은 부분이
한국에서 미군을 드러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까지도 겨냥하면서 북한이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트럼프를 코너에 모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말이 웃겨요. 리비아 모델이 아닌 북한 맞춤형 트럼프 모델을 지금 할 거니까 리비아식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북한을 달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건 트럼프식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죠. 지금 미국이 끌려가는 이 모양새가 조만간에 미국 조야에 많은 반발을 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미국에서 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